지금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그저 불시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배후에 있는 거대한 제국 이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시나리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가 불타고 글로벌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점은 가자지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이 이어졌지만 무력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란은 직접 피를 흘리는 대신 이른바 저항의 축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물류의 핵심인 홍해를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배를 돌려야 했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다국적 연합 함대를 파견해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며 방어에 나섰고, 급기야 예멘 본토의 반군 레이더망과 미사일 기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며 교전은 격화되었습니다. 문제는 홍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 레바논에서는 하마스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정규 군급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15만 발 이상의 로켓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숨겨두고 있죠. 이들이 이스라엘 북부로 대규모 포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북부 양면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헤즈볼라 지휘부 제거와 발사대 파괴를 위해 맹렬한 공습으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전쟁의 열기는 시리아로 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을 암살하기 위해 과감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자주권 침해이자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영사관 피격 직후 이란은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이란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란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동의 친미 국가들까지 합세한 다국적 방공망이 가동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과 드론이 99% 요격되며 이란의 공격은 군사적 피해를 주기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그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성공을 자축하고 여기서 끝내라며 확전을 극구 말렸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필사적인 외교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로켓을 방어만 하다가는 국가 안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주시해온 곳, 바로 이란의 핵개발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핵을 가진 이란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활의 문제니까요. 그러던 중 긴장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르단 시리아 국경의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에 이란 배후 민병대의 자폭 드론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전사한 겁니다. 성조기가 덮인 관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란은 확실히 미국의 레드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이란 본토 대신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 깔린 이란 민병대 거점 80여 곳에 대한 매서운 대규모 응징을 승인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보유한 막강한 화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다 위 잠수함에서 치명적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들이 쏟아져 나와 반군 시설을 향해 쇄도했죠. 하늘에서도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긴급 출격한 B-1 등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시리아 상공으로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이란이 10년간 키워온 민병대의 지휘소, 정보시설, 무기저장고 80여 곳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리 세력의 팔다리를 사정없이 끊어버린 셈이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의 공군 전투기 편대들이 이란 본토 이스파한에 위치한 핵심 방공 레이더망을 은밀히 타격합니다. 의도적으로 핵시설을 비켜간 이 공격은 내 집 안방까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이었죠. 양측은 표면상의 피해를 축소하며 확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본토 전면전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심장부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선은 매일매일 피비린내 나는 폭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수뇌부가 지하 벙커 네트워크에 장기 농성하는 사이 북쪽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1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죠. 가자 지구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헤즈볼라 지휘부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통째로 날려버릴 작전을 꾸밉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첩보 기술의 역사를 뒤바꿀 정도로 충격적인 전무후무한 파괴 공작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9월 17일 레바논 전역의 길거리와 마트, 차량 안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통신용으로 쓰던 무선 후출기 수천 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워키토키마저 연쇄 폭발하면서 조직원 수천 명이 실명하거나 손가락이 날아갔고 헤즈볼라의 지휘 통신 네트워크는 완벽히 마비되었습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은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립니다. 즉각 전투기들을 띄워 베이루트 지하 깊숙한 헤즈볼라 본부에 무려 8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죠. 이 한 번의 공습으로 무려 32년간 최고 권력을 휘두르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장 굳건했던 방패 레바논이 박살났습니다. 수뇌부가 증발한 빈틈을 타 이스라엘 지상군은 드디어 레바논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지상 침투를 시작합니다. 끝없는 참호전 수렁에 발을 들이밀었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마을들, 바로 밑에 20년간 얽히고 설켜 있었던 헤즈볼라의 거대한 미로 터널 네트워크들을 미친듯이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녹아내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마저 피투성이가 되자 이란이 자랑하던 사상 최대의 동맹 네트워크 저항의 축은 처참히 침몰하고 맙니다. 자신의 가장 튼튼한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자 테헤란의 이란 지휘부는 끈이 떨어진 채 패닉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부의 지도력 붕괴를 무마하고 위신을 지키기 위해 결국 2024년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로 거의 180여 발에 달하는 두 번째 직접 미사일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중에는 4월과 다르게 포착이 매우 힘든 신형 극초음속 무기 파타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돔 타층 방어망도 모든 것을 막아내진 못했죠. 실제로 네바팀 등을 비롯한 이스라엘 핵심 공군 기지에 수십 발의 무거운 탄두들이 내려찍히며 적잖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이란 본토의 원유 정제소나 핵시설 자체를 날려 서아시아의 판도를 뒤집자고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0월 26일 새벽 2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로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영공 등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이나 석유 시설을 파괴하여 전면전을 초래하는 대신 매우 정밀하게 일한 최신 방공 시스템인 S-300 글레이더 망만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방어막과 미사일 공장이 무력화된 이란은 입을 앙다문 채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주도한 끝에 결국 11월 27일 레바논 전선에 60일의 꿀 같은 휴전이 이루어졌죠. 이로써 중동의 큰 불이 꺼지나 싶었지만 역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요동쳤습니다. 바로 헤즈볼라와 러시아가 병력을 완전히 빼버린 시리아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기다리고 있던 이슬람 반군 HTS가 전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단 12일 만에 수도가 무너지며 잔혹한 아사드 정권이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무려 50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며 54년을 군림한 아사드 가문의 도주, 이란은 가장 충성스러운 시리아라는 육상 보급로마저 허망하게 이르며 패권 야욕이 완벽하게 꺾이고 맙니다. 이 엄청난 권력 공백 타이밍에서 악몽처럼 나타난 한 사나이가 백악관에 귀환했습니다. 피스메이커를 자처하지만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강력한 미국의 압박과 자금줄이 말라붙은 중동 질서 속에서 결국 2025년 1월 가자 지구에 1단계 평화 휴전이 타결되고 가족들의 오열 속에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세계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을까요? 이 길었던 1년 6개월 이상의 전쟁이 현실 경제에 핥힌 자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휴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폭주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사실상 수에즈 운하와 홍해 앞바다를 완전히 통제하고 폐쇄해버린 상태입니다. 배들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무려 6,000km나 빙빙 돌아가느라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3배 이상 미친듯이 치솟았고 그 폭등한 운송비는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폭파시켰습니다. 그 타격의 정통 중앙에는 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에 있습니다. 원자재를 들여와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물류 비용 폭탄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20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보다 전 세계 물건 제조와 배송 체인이 끊어지는 거대한 병목 현상이 더 무서운 무기임을 증명해 버렸죠.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이 이중동 수렁에 어마어마한 포탄 11조 원을 다 쏟아부으며 말라비틀어지는 사이 이를 지켜보며 전쟁 특수와 군사력을 은밀히 비축한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평화를 가져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완전 통제하여 최상급 휴양 리조트 도시로 재건축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져 아랍 전역의 분노 게이지를 다시 터뜨려 버렸습니다. 손과 발이었던 대리 조직이 전부 무너져 방패를 상실한 이란 전문가들은 코너에 몰린 이란이 체제 유지를 위해 유일하게 매달릴 카드는 핵무기 완성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군사적으로 수많은 적을 물리치긴 했으나 국제사회의 차가운 경멸과 수백 명 이상의 내부 사상자, 막대한 정부 부채라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는 미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진행형으로 펄펄 끓고 있는 2026년 현재 인류가 두 눈 치켜뜨고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 팩트북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잔혹한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음 세기에도 온전한 빛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